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4라운드 3경기 한국물가정보와 사이버오로 팀의 대결 보내드립니다. 오늘 목진석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단체전에서는 초반에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사이버오로 팀이 아직 첫 승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경기 쉬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첫 승에 가장 좀 목말라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 라운드를 쉬면서 휴식을 하면서 조금 전열을 재정비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한데요. 먼저 양 팀의 오더와 함께 현재까지 순위표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려한 합천은 아직 패점이 없는 상태, 그리고 사이버오로는 아직 승점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한국물가정보와 사이버오로의 경기입니다. 자, 먼저 1곡 장고대국에서는 나연 선수와 안정기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안정기 선수 올 시즌 출발이 괜찮습니다. 네. 나연 선수와 안정기 선수는 좀 비슷한 이미지, 비슷한 바둑을 두는 기사들이고요. 또 장고대국, 2시간짜리 대국에서 만났기 때문에 좀 호흡이 긴 바둑이 예상이 됩니다. 이곡 양 팀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홍성지 선수와 강동윤 선수인데요. 네, 꾸준하게 KB리그에서도 활약을 하고 있고요. 홍성지 선수는 얼마 전에 타이틀을 획득을 하면서 또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강동윤 선수 쪽이 좀 앞서 있습니다. 자, 3곡. 저는 이 대국이 좀 가장 궁금한데요. 네. 박하민 선수와 설현준 선수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젊은 피 그리고 최근에 전력이 상승한 두 선수들의 대결이고요. 입단은 설현준 선수가 빨랐지만 최근 성적은 또 박하민 선수가 더 괜찮습니다. 두 선수의 기풍도 다르고 또 겪어온 성장 과정도 다르고 사실 이 대국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4곡 한국물가정보의 주장 신민준 선수와 사이버오로의 새내기죠. 문유빈 선수가 만났는데요. 이 문유빈 선수는 사이버오로 팀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1, 2라운드 모두 승리를 거뒀고요. 네. 올 시즌 데뷔 첫 회이지만 데뷔 전부터도 사실 실력파로 잘 알려진 기사이고 오늘 강적 신민준 선수를 만나서 또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자, 마지막 5국입니다. 허영우 선수와 송규상 선수. 이 두 선수도 더욱더 승수를 더 쌓아가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두 선수 모두 좀 보여줘야 할 것이 있고요. 송규상 선수 아직 데뷔 첫 승이 목말라 있고요. 두 선수 모두 간결하고 매끄러운 바둑을 두는 기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상대 전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물가정보가 좀 앞서 있는데요. 강동윤 선수와 홍성지 선수의 대국은 9대4. 많이도 두었네요. 네, 전체적으로는 물가정보 쪽이 조금 상대 전적에서는 앞서 있지만 역시 다섯 판 모두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네요. 네, 박하민 선수와 설현준 선수는 공식 대국에서는 2대 0이라고 하지만 비공식 대국에서 설현준 선수가 한 판도 이겼다고 합니다. 네. 네, 얼마 전에 이 사이버오로 팀의 양권 감독과 좀 얘기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오더에 대한 고민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오더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1지명에서 5지명까지 차례대로 오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잘 모르겠을 때는 1, 2, 3, 4, 5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요. 오더는 사실 모든 감독들이 좀 골머리를 앓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오더가 잘 나왔다고 해서 또꼭 승리하는 것만 승리를 아니고요. 거두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그렇죠. 골머리를 앓는 부분인데 오늘 이제 사이버오로가 좀 1, 2, 3, 4, 5지명의 차례대로 출격을 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5국까지 봤을 때 어떤 판이 좀 키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2국과 3국이 아무래도 가장 좀 관심이 가고 또 강동윤 선수와 홍성지 선수의 대국도 그렇지만 3국 박하민 선수와 설현준 선수의 이 젊은 피들의 대결도 바로 이 승부에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4라운드 세 번째 경기입니다. 사이버오로와 한국물가정보의 경기, 강동윤 선수와 홍성지 선수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4라운드 세 번째 경기이고요. 한국물가정보와 사이버오로의 경기입니다. 자, 1국과 2국은 장고대국, 3국과 4국, 5국은 속기대국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이버오로와 한국물가정보와 사이버오로의 경기. 자, 1국은 4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나연 선수와 안정기 선수가 지금 또 대국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바둑판에 놓여진 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두 선수 모두 시간을 듬뿍 쓰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각자 2시간의 초읽기 1분 한 번이 주어지는데 나연 선수가 지금까지는 시간 사용이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3곡 속기대국. 설현준 선수와 박하민 선수의 대국인데요. 이 설현준 선수는 바로 전 라운드 때 좀 몸이 좀 좋지 못해서 출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좀 입원까지 했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푹 휴식을 취하고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요. 자, 2국 장고대국. 2국은 5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홍성지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만남입니다. 홍성지 선수가 시간 사용이 꽤 많은데요. 네. 자, 이번 시즌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10경기 성적 괜찮고요. 랭킹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얼마 전 타이틀을 2008년 이후에 두 번째 타이틀을 추가를 하면서 최근에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강동윤 선수 이번 2승 1패를 기록하면서 역시 출발이 좋고요. 자, 리그 통산 성적은 3위. 항상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는 기사이기 때문에 100승을 훌쩍 넘겼습니다. 랭킹은 조금 떨어져 있네요. 네. 한 시간의 초읽기 1분 한 번이 주어지는 2국 장고 대국입니다. 네, 홍성지 선수는 이제 한 2분 좀 더 있으면 초읽기에 들어가겠네요. 네, 첫 수부터 조금 수순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윤 선수의 흑본으로 출발을 했고 초반 포석은 아주 복고풍 포석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대각선도 오랜만에 보네요. 네, 그리고 백이 이렇게 다 입구자 날일자로 받아주었고요. 이쪽을 굳혀가니까 이제 부처간수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죠. 네. 근데 최근에 이 변화 자체가 간혹 나오기는 하는데 축이 좋을 때는 사실 백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축이 대각선 포석이기 때문에 좌하기 화점에 흙이 와 있는 상황에서 이 형태를 선택한 것을 저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이 2점을 축으로 몰아야 이런 걸 쓸 수가 있군요. 네, 그래서 축이 흙이 불리할 때는 보통 이 우변의 3선에 한 점을 끊어서 네. 백이 상변 3선을 젖히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축이 흙이 유리하면 지금 실전과 같이 느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전 자체는 좀 백이 여기서 축으로 물 수가 없으니까 실전에도 버리는 작전을 선택을 했는데 조금 실점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이쪽 한 칸 뛰는 수를 추천하는 인공지능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넉점을 버리는 작전도 있었을 텐데 실전에는 자, 버리고 이렇게 네, 여기까지 버리고 씌워갔습니다. 우상귀의 형태는 아무래도 흙이 실리가 탄탄하고 또 상변 쪽에도 머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흙이 좀 두기 편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이 세력을 잘 활용하기가 쉬운 모양이 좀 아니겠어요? 네, 여기 이 돌이 사실 세력이라고 보기에도 조금 애매한 네. 부분이 있죠. 약점이 있고요. 자, 두텁게 잡아두었고 이 2점을 계속 몰아갑니다만 여기를 한 칸 뛰니까 우변을 또 받을 수밖에 없었고 네. 이렇게, 포석이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흙이 좀 두기 편한 상태에서 중반을 맞이하게 됐고요. 실전에 이쪽을 들어가니까 들여다보고 한 칸 뛴 것은 하변 쪽을 중시하는 수임과 동시에 나중에 이쪽 입구자 째고 나가는 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이 바쁘게 이제 움직이는데요. 흙이 날일자라든지 여기 한 칸 뛰는 수 모두 좀 힘을 비축해서 나중에 여기 째고 나가는 수를 강력하게 하겠다는 뜻이고 이 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마 백이 좌변 어딘가를 받았으면 바로 중앙 쪽을 째고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백도 상변 쪽을 지켜두었고요. 그러자 흙이 좌변 쪽을 공격하는 흐름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백이 그래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좌하기 쪽 안정을 해두었고요. 네, 이렇게까지 맞고 지금 진행된 것을 보면 이런 식의 진행이 된 것 같네요. 이렇게 되고 붙여가면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초반은 흙이 좀 두기 편했고요. 네. 지금은 그래도 백이
좌하기도 안정을 하고 우하기도 실리를 차지하고 이쪽 정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막으면 끊겠다는 뜻일 텐데 바둑판은 많이 좁혀졌고 생각보다 큰 전투가 일어나지 않고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변 쪽의 처리가 상당히 서로 간에 중요하겠네요. 백이 상변에 갇혀 있는 한 점을 그냥 버리기에는 좀 컸다고 판단을 한 건가요? 네, 다른 곳을 두면은 아무래도 흙이 입구자나 나리자로 지켜두면 실리가 많으니까 지금 바둑 자체가 뭐 전투가 일어난다기보다는 좀 집 모양, 집으로 승부가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상변이 서로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다른 곳에 특히 뭐 전투나 변화가 일어날 곳이 많이 지금 사라진 바둑이네요. 자, 흙은 부침의 응수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막으면 바로 끊는 수가 보이네요. 중앙 백돌이 지금은 약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막으면 바로 이제 끊어서 이 한 점도 도움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단수 쳐서 막는 게 잘 안 되죠. 바로 끊어갈 수가 있으니까 획도 받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받기는 좀 싫고요. 네, 이거는 좀 백이 당한 기분이 들고요. 네. 사이버로의 홍성지 선수 그리고 한국물가정보의 강동윤 선수입니다. 강동윤 선수가 시간을 많이 비축해 두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시간 사용이 많아질 것 같네요. 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단수 치고 쉽게 두자고 하는 것은 흑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두었을 때 단수 치고 막는 게 안 되거든요. 바로 끊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는 것도 역시 백이 수학을 올렸고 역시 끝낼 수 여전히 남아있죠. 이런 수를 혹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 받으면 여기를 붙여서 넘어가면 넘겨주는 대신에 중앙에서 눌러막는 자세도 괜찮거든요. 네. 이렇게 받는 것은 역시 백이 선수로 끝내기를 한 셈이고 또 다른 큰 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고요. 그냥 붙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역시 끼웠을 때가 문제네요. 끼웠을 때 그냥 단수 치는 것은 이거는 흙이 다음 수가 없고 약점만 남았고요. 뭐 이때 붙여가는 수도 역시 붙여가는 맥점. 왠지 그 놓여진 돌을 보니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는 네. 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우선 이 수를 두기 위해서는 젖히는 수를 읽어야 되고 젖히는 수가 탐탁지 않으면 이 수는 생각은 하지만 바로 머릿속에서 지웠을 겁니다. 워낙 많이 당한 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붙이는 수, 여기 붙이는 수가 이제 그 다음으로 떠오르게 되고요. 백이 예를 들어서 삼선으로 가만히 는다면 이 자체만으로 좀 이득을 본 거겠죠. 네, 뭐 여기 붙여갈 때나 뭐 백집을 우선은 납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두고 오히려 흙이 버리는 형태가 나오더라도 백 모양이 좋지 않네요. 네,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기 때문에 흙이 많이 득을 본 느낌이죠. 날카롭습니다. 네. 지금 타이밍에 딱 물어볼 만한 좋은 곳이었습니다. 네, 우선 받아주었고 백도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받아주어서 이렇게 내는 것이 기세이긴 한데 우선 상변 쪽 손실이 꽤 큽니다. 이런 다음에 여길 들어가서 뭐 많이 득을 볼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도 흙이 잘 처리한다면 상변 쪽 손실이 크다고 보고 지금은 참아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백이 받으면 흙이 다시 한번 끼우면 안 될까요? 그것도 있을 것 같네요. 끼워 이어서 여기까지 굴복시켜두고 단수치고 이어서 기본은 흙이 냈죠. 여기 붙이는 수 맥점부터 해서 뭔가 마음대로 됐는데 그 다음 이제 흙이 실질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백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돌에 대한 압박 또는 공격이 어느 정도 듣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흙이 이 백돌에 대해서 전혀 공격도 하지 못하고 뭐 압박도 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뭐
어렵죠. 실속은 백이 얻었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홍성지 선수는 냉정하게 참아둡니다. 네. 그냥 단수 칠 것인지 아니면은 끼워 이을 것인지. 그냥 단수를 치는 것이 상변 집으로 본다면 이쪽으로 젖히는 수가 남아 있어서 이쪽은 중앙은 중앙대로 누르고 또 집도 신경을 쓸 수가 있고요. 만약에 중앙 쪽 이 백돌에 대한 공격 또는 압박을 노린다면 이 교환 아낌없이 할 테고요. 끼워가네요. 일단 중앙 쪽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네, 일감은 여기를 끼웠다는 것은 그래도 중앙 압박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네. 봐야 되고요. 조금 더 볼까요? 네, 백이 있고 단수 치고 있는 데까지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있는지 호구 치는지는 백의 선택이고요. 이 다음에 흑이 호구 치면 가장 쉽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압박에 욕심을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쪽까지 오는 것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는 것은 흑도 사실 뭐 백이 한 칸 띄었을 때나 할 때 약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압박이냐 아니면 안정적으로 지켜두고 만족이냐는 강동희 선수의 선택입니다. 지금 형세를 보고 좀 유리하다면 호구 정도로도 만족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있고 그냥 이 정도로도 괜찮다고 본다면 굳이 어렵게 둘 필요 없고 네. 네, 호구로 쳐서 맞네요. 아, 그것까지도 네, 여기는 치는군요. 네, 백이 찝는 수가 모양이 좋으니까 흑도 네. 쳐두고요. 여기서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뭐 아예 손을 뺄 수도 있는데 이쪽 끊어왔을 때 흑도 여기 연결 불확실하고 이쪽도 좀 얇거든요. 둔다면 호구 아니면 압박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정리. 그 다음에 두고 싶은 곳이 사실 여기거든요. 여기가 서로 누가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꽤 커요. 네. 백이 두면 2선까지 미끄러져서 오. 네, 들어오니까 흑집 많이 깨집니다. 이도를 차단을 하기는 어렵고요. 바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큰 자리네요. 네, 바로 가면 나중에 붙이거나 최소한 입구자까지 듣기 때문에 거의 뭐 안팎으로 따지면 거의 20집 가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두었다가 뭐 백이 받아주거나 하면 사실 괜찮은데 뭐 안정적으로 가네요. 뭐 형세가 좋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 자체가 워낙 튼튼하다 이렇게 네.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선수라고 보는 것 같고요. 또 여기를 오는 게 물론 크기는 한데 가만히 입구자 가더라도 사실 백이 많이 괴롭긴 하네요. 받아주는 거는 하나 찝어두는 자체로 전체 대마가 지금 안형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사활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바깥쪽으로도 잘 못 빠져나가고 이쪽으로 두는 것도 이 두 점을 좀 흑쪽으로 그래프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네. 이 두 점을 잡자고 하는 것도 두 점을 잡아도 여기가 차단이 되면은 역시 백이 다 끊겼죠. 이 돌이 얇은 것이 백의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딘가를 받는다면 이 자리를 집어서 받아두네요. 이 자리가 워낙 크네요, 지금. 지금 두 점을 받지 않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여기를 가는 게 지금 물론 두 점 크고 두텁지만 이 자리가 집으로도 훨씬 크고요. 있는 게 사실 선수라는 보장이 있으면 이어두는 거 크죠. 다음에 네. 우변 쪽도 파고드는 맛도 있고 해서 이어두는 것도 뭐 매우 좋은 자리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압박하는 자세도 좋고 해서 두터운 것을 선호한다면 있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선의 형세 판단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죠. 이 자리를 당해도 압박을 하면서 조금 득을 보면 집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을 거고 그냥 빨리 집으로 달려가겠다. 그러면 하변을 갈 거고. 자, 호구 또한 좀 생각이 요것도 많이 담겨져 있는 수라고 느껴지는데요. 네, 선수를 잡겠다라는 뜻이네요. 네. 여기 날일자 그 다음에 받으면 이 두 점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두 점도 살리고 이쪽도 하변도 차지했다라는 네. 뜻입니다.
백이 우변을 받지 않기에는 조금 힘들겠죠. 사실 안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근데 여기 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나와 끊었을 때의 변화. 흑이 끊는 것은 네, 끊는 건 딱 어렵겠네요. 백이 이제 바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흑이 아래로 단수치고 수상전 형태가 나왔을 때 수읽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받아둡니까? 이렇게 되면 흑이 원하는 대로 되네요. 치받아두고 뭐 막을 때 이런 곳까지 압박을 하고 하변 갈 수 있습니다. 강동윤 선수가 원하는 대로 지금 잘 흘러가고 있어요. 붙여갔을 때 여기 붙여간 수부터 해가지고 한 10수 가까이 되는 진행 모두가 강동윤 선수가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두어야 되겠다라는 그림들이 바둑판 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역시 그것까지도 활용을 합니다. 자, 현재 이국 장고대국 함께하고 계시고요. 설현준 선수와 박하민 선수의 속기대국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지금 4귀가 모두 4개의 귀가 3-3으로 떼어져 있는데 네. 재미있는 친구들이네요. 네. 워낙 최근에 뭐 3-3 변화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4기가 3-3 변화로 이렇게 빨리 채워진 거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좀 서로 기세로 둔 것 같다라는 네. 기분도 들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저희가 매주 목금토일 4시부터 이제 너튜브에서 KB리그 중계를 좀 네. 하잖아요. 네. 오늘은 또 조앤탑, 조한승 구단과 박정상 구단이 나왔는데 게스트로 김지석 구단이 나왔습니다. 네. 이 김지석 구단에게 오늘 사이버로와 한국물가정보 어떻게 좀 예상을 하냐 좀 물어봤더니 특히 박하민 선수와 설현준 선수의 대국에서 누가 이길지 너무 어렵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지석 선수가 이제 두 선수와도 대국을 좀 해봤죠. 그리고 네. 국가대표 리그전에서도 최근에 몇 번 대국을 해봤고 역시 기세가 좋고 뭐 최근에 전력이 상승한 두 선수의 대결인 만큼 많은 이제 관계자들이 이 대국을 좀 관심이 있어 하더라고요. 다른 판보다 이 판만큼은 너무 어렵다. 5대5다. 네. 이렇게 좀 말을 했었고요. 두 선수가 스타일은 많이 다릅니다. 박하민 선수는 조금 부드럽고 균형이 잘 잡혀 있고 세밀하면서 장기전에 능한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좀 상당히 뭐랄까 잘 정돈된 바둑을 두는 기사라고 할까요? 반면에 설현준 선수는 좀 거친 면이 있죠. 괴물이라는 별명도 있고 수익기가 네. 강하고 전투력이 강하고 상당히 저돌적인 바둑을 두기 때문에 대마 전투라든지 이런 좀 격렬한 바둑이 네. 많이 등장합니다. 상대가 누구라 하더라도 본인의 바둑을 네. 정말 많이 두더라고요. 뭐 상대가 누구라 하더라도 역시 그리고 뭐 전혀 주눅들지 않는 네. 장점이 있고요. 이제 두 선수의 장점을 두 선수가 서로의 장점을 취해서 예를 들면 설현주 선수의 좀 저돌적인 면, 또 강렬한 면, 또 박하민 선수의 세밀하고 부드럽고 또 균형 잡힌 형세 판단 이런 것들을 서로 취해서 서로 좀 보완을 하면 훨씬 더 뭐 완성형에 가까운 기사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바둑은 다 3-3으로 들어가서 나온 형태인데 우상귀 하나가 정리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하귀가 곧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의 선택입니다. 지금은 한 점을 어느 쪽 한 점을 잡느냐죠. 오른쪽 한 점을 끊어 잡을 수도 있고 하변 한 점을 바로 잡더라도 역시
많이 등장하는 형태입니다. 이쪽을 잡으면 흙이 그냥 가만히 단수 치고 이어서 정리가 되겠고요. 또는 백이 이쪽으로 잡는 것도 많이 등장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돌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는데요. 우선은 축도 봐야 되겠고, 축은 우선은 백이 유리하네요. 단수 쳐서 잡을 수는 없고, 이런 식의 진행이 되면 우변 쪽 모양 커지는 것을 막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흙이 또 여기다가 왔을 때는 흙의 하변 모양 괜찮습니다. 이 백석점에 대한 압박도 되고요. 자, 홍성지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대국은 이제 하변에 흙이 그 날일자를 결국 오게 됐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형세 윤곽이 좀 드러나겠는데요. 이바둑은 그리고 그냥 포석 끝나고 중반 점프해서 바로 끝내기네요. 네. 강동윤 선수는 이제 중반전 좀 치열하게 두는 바둑이 많은데, 오늘은 홍성지 선수와의 대국에서 초반 우상기 변화, 좀 큰 변화가 하나 일어난 다음에는 중반전이라고 할 게 없이 바로 이제 종반 집바둑으로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이 바둑의 형세는 어떨까요? 한번 대략 집 균형을 보면요. 백의 우변 쪽이 거기를 흙이 있는다면은 백의 우변 쪽이 한 30집 정도 납니다. 30집 좌하와 뭐 상변 중앙 쪽을 합하면 20집이 조금 넘고요. 100집은 50집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가 네. 되겠습니다. 흙은 24, 여기가 23, 4집, 12, 20, 25, 최소한 25집 정도는 나거든요. 한 8. 하나, 둘, 셋, 여기도 역시 한 최소한 15집은 나고요. 그러면은 거의 65에 달하거든요. 65 가까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계산하는 것이 거의 흙이 그냥 최소한의 집으로 네. 보았기 때문에 뭔가 두터움, 백을 압박하면서 얻을 수 있는 두터움이나 이런 것들 제하고도 흙이 그 정도, 집으로도 괜찮고 두터움도 흙이 괜찮고 바둑판은 점점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뭔가 홍성지 선수가 힘을 내야 되는데 또 힘을 낼 만한 공간이 별로 없고 네. 끝내기에서 뭔가를 지금 반전을 꾀해야 되는 홍성지 선수로서는 약간 답답한 국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곳이죠. 가장 큰 곳을 차지하고 끝내기로 지금은 조금씩 득을 보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하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 좌우기 백돌은 완성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흙이 잡으러 가려면은 이제 여기에도 돌이 놓여졌지만 네. 이렇게 두고 막아서 사활을 이제 추궁하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쉽게 호구치고 있더라도 만약에 계속해서 잡으러 오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잡으러 오는 것은 중앙 쪽에 안형이 있고요. 아, 네, 한 칸 뛰면 깔끔하게 한 집이 나니까요. 네. 살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앙 부근에 조금 선수가 들을 수도 있겠네요. 네, 나중에 뭐 이런 곳 선수로 들을 수는 있겠죠. 이런 곳이나 이제 막아두고 네. 흙이 여기까지 막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선수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수도 사실은 강동윤 선수가 그냥 굉장히 두텁게 낙관하고 있다. 또 넷, 두텁게만 정리되면은 이 바둑은 여간에서 여덟, 승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한 수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백이 패한다면 좀 힘 한 번 쓰지 네. 못하고 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기사로서는 좀 답답한 패배고 허무한 패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납득이 되는 내가 어디를 잘못 떠서
뭐 착각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확실히 잘못 전수가 보인다든지 그러면은 뭐 저서 분해도 다음에는 좀 잘해야 되겠다. 근데 오늘 바둑은 우상기 변화 딱 끝나고 그냥 스무스하게 진행되고 별로 힘 한 번 못 써보고 졌다. 이렇게 되면 좀 저도 약간 좀 허무하달까요? 네, 허무한 느낌이 남을 것 같아요. 뭐 차라리 치열한 대맛 싸움이었거나 뭐 아니면 반집 승부 네. 그런 게 뭐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그렇죠. 네. 뭐 원 없이 최선을 다해서 네. 원 없이 싸워보고 지는 것보다 지금 오늘 바둑은 홍성지 선수 입장에서는 좀 힘 빠지는 패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무언가 변화를 구해봐야 합니다. 백이 이곳 좌상 쪽을 막으면서 한 55집까지는 나거든요. 55집 이상 날 수도 있는데 흙도 여기 두고 또 막고 또 계속 끝내기 행사를 하면 역시 한 70집 가까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반면 한 10집은 확실히 넘고 거의 15집 가까이 차이가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의 절대 선수의 느낌이거든요. 다음에 잡으러 갔을 때 다 잡으러 가더라도 중앙 쪽이 여기가 한 집이 안 나요. 이 자리가 급소이기 때문에 미는 수가 선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집이 나지 않습니다. 네. 강동윤 선수가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조금 더 힘을 내야 하는 홍성지 선수인데요. 한국 물가정보와 사이버오로의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속기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설현준 선수와 박하민 선수의 대국입니다. 처음부터 3-3에 들어갔던 재밌는 포석이었는데요. 네, 백이 우하 쪽 한 점을 잡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변 쪽은 흙 모양도 많이 깨졌고요. 그 다음에 그냥 나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흙이 101점을 잡았을 때 단수치고 여기를 젖히는 수를 백이 구사를 해서 여기를 이제 선수로 해서 따내고 늘어두고 한 칸을 뛰니까 한 칸으로 받고 나리자 데까지 진행이 됐고요. 역시 많이 등장하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서 백이 입구자로 붙여서 응수를 묻고 늘었습니다. 이 백석점은 움직일 수도 있고 그냥 뭐 이런 곳이나 두어서 받으라고 한 다음에 다른 큰 곳을 갈 수도 있고요. 바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하변에서의 전투가 이 바둑판의 전체를 좀 좌우하게 되겠는데요. 네, 지금 움직였다는 뜻은 넉점을 살리면서 흙은 살았느냐, 흙도 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밀고 붙인다든지 하는 진행이 될 텐데요. 근데 이런 진행이라면은 우선 백도 좌하 쪽 신경 써야 되고 네. 또 멀리 본다면 이런 곳 약점도 은근히 신경이 쓰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반전에 돌입을 할 텐데 이런 식의 전투라면 설현준 선수도 뭐 전혀 마다할 것이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할 테고요. 왠지 그렇기 때문에 좀 박하민 선수의 선택이 조금 의아하기도 했는데요. 좀 부드럽게 길게 간다는 차원이라면은 버리는 쪽도 가능했는데 네. 박현준 선수가 뭐 나도 힘을 잘 안 보여줄 뿐이지 힘이 있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화를 안 내던 사람이 내면 더 무섭죠. 네. 자, 불과 한 1년 정도 사이에 박하민 선수의 뭐 위치, 위상 이런 것 많이 변했죠. 엄청나게 성장했죠. 네, 많이 성장했고 실력 자체도
굉장히 세졌고요. 본인도 많이 자신감을 얻었지만 주위에서도 평가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제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으로 공부하는 시대에 가장 이제 좀 수혜자 또는 많이 득을 봤다고 네. 평가받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또 자기 것으로 잘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아무리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사실 네.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좀 체득하고 많이 깨달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하민 선수 뭐 제한 기전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박정환 선수, 나연 선수 등에게 승리하면서 우승컵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작년 이 KBL 바둑리그에서 일지명 킬러라는 그렇습니다.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설현준 선수가 우선은 호흡 고릅니다. 당연히 젖히고 싶거든요. 네. 여기는 급소 같기도 하고 백을 몰아치기 위해서는 젖히고 싶은데 젖히고 나면 백이 붙였을 때 어떤 이제 일이 생기냐면 백이 역습으로 끊어갈 수가 있어요. 찌르는 수가 언제든지 선수로 듣고 있어서 네. 흙이 이렇게 단수치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찔리는 그러네요. 순간 좀 잡더라도 여기는 이제 단수치고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흙이 잡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늘어둔 것은 조금 참아둔 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참아뒀다고 기세를 중시하는 설현준 선수이지만 지금은 기세보다는 냉정하게 참아두는 것이 낫다고 네. 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행마를 하기 위해서 일단 한번 늘어두었고요. 이 백도를 좀 차단을 하고 싶은데 그게 네. 좋을까요? 괜찮을까요? 지금은 차단 일감은 여기입니다. 우선은 좌하기와 이도를 떨어뜨려 놔야 공격을 하든 전투를 하든 떨어뜨려 놔야 흙이 힘을 쓸 수가 있죠. 또는 이런 곳 어디 두면서 우선 아생연우 살탑 좀 안정을 시켜두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 설현준 선수 정말 거기입니까? 저는 설현준 선수는 여기 먼저 갈 것 같다고 네. 말씀을 드리는 찰나에 백이 연결해도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연결하면 나도 붙이거나 이렇게 두어서 챙길 건 챙기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냥 갔더라면 백도 이런 자리 찔러왔을 때 흙돌이 좀 무거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당장 실리로는 손해가 될지는 몰라도 지금 이 바둑은 골격 자체가 전투로 짜여진 골격이기 때문에 실리로 손해더라도 좀 이도를 강화시켜 두고 전투로 가자라는 것이 설현준 선수의 생각이고요. 박하민 선수도 타협을 선택을 했습니다. 받는 것은 아무래도 설현준 선수를 상대로 이런 식으로 바둑이 급해지고 약한 돌이 두 개로 나뉘어지면 좀 재미없다. 재미를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정적으로 지켜두었고 이런 식이라면 서로 무난하게 타협이 되는 형태입니다. 막을 수도 있고 좌하기 쪽으로 손을 돌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로죠. 선택의 기로에서 박하민 선수는 지금 설현 선수는 이제 바로 두었지만 바로 끊겠다라는 뜻이겠고요. 정말요? 네, 박하민 선수는 좀 타협을 통해서 길게 가는 쪽을 확실히 선호하고요. 지금도 흙이 왔을 때 받았다면 집으로는 꽤 득을 보지 않습니까? 흙 모양도 없어지고 집으로 꽤 득을 보지만 네. 좀 급박한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지금 이수는 타협을 이제 요청할 수인데 설현준 선수는 타협이 아니라 역시나 여길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나가 끊습니다. 지금 딱 이 두 수에서 두 선수의 개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네. 같아요. 기세를 중시하고 좀 더 저돌적인 설현준 선수 그리고 부드럽고 호흡이 길고 또 좀 더 세밀한 박하민 선수 두 선수의 개성이 딱 이 두 수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지금은 그런데 백이 아무리 부드러운 박하민 선수더라도 이렇게 두기는 싫거든요. 이거는 그냥 좀 당한 것을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리도 뺏기고 전 이렇게 버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버린 게 정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박하민 선수도 못 참네요. 네. 자,
그런데 여기를 막으니까 인공지능은 약간 좀 흑쪽으로 기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설현준 선수의 나와 끄는 수가 좀 어느 정도 통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자기 같고요. 스타일로 우선 좀 끌고 가는데 네. 여기서 당장 뭐 유불리가 결정되는 장면은 아닐 테지만 네. 설현준 선수도 장기전으로 박하민 선수를 상대로 장기전으로 가고 싶지는 않을 테고 음. 바둑을 이제 내가 좋아하는 골격으로 짜느냐 아니면은 상대가 선호하는 장기전으로 가느냐의 선택에서는 설현준 선수는 나가 끊는 것이 내가 뭐 두기 좋다, 내가 좀 잘 둘 수 있는 바둑이다라고 생각했고요. 아 그런데 젖혔어요. 음. 여기 백이 젖혀오는 것이 좀 아프다라고는 본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젖힌 돌이 없을 때 막는 것은 찌르고 단수 치고 다시 호구 치면 여전히 못 살아 있어서 아. 받아야 됩니다. 뭐 네. 이렇게 막아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프다고 보고 젖혔다는 거는 있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사실 막을 수가 괜찮을 수가 되죠. 단수 치고 자리를 잡더라도 형태가 괜찮습니다. 밀어가는 거는 흙이 뒤를 밀어가는 거기 때문에 공격하는 느낌이 없이 오히려 흙이 달아나는 느낌이고요. 아 그래서 음. 굉장히 실전적인 수법이네요. 젖혀둔 교환을 안 했다면 어떨까요? 안 하면 이제 백이 찌르고 젖히고 젖힐 맞고 때 호구로 이렇게 해요. 네. 호구로 받는 것 자체가 좀 당했다고 보는 거죠. 한 발 물러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여기를 두면 조만간에 뭐 지금일 수도 있고 조만간에 여기를 잇겠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젖히는 교환을 안 해두면 백이 먼저 찌르고 젖혔을 때 이렇게 물러나기는 싫고 아, 막자니 다음에 이 한 점을 다시 끊어잡는 모양이 나온다면 이거는 집으로 손해봤거든요. 여기 하나 단수 친 거 당한 것 때문에. 정말 치열하고 정말 작은 것까지 신경을 쓴 수이긴 한데 여기를 이제 바로 있겠다는 뜻이겠죠. 네. 네. 정말 실전적으로 둡니다. 하나 정말 잽 하나 당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다 버티겠다는 뜻입니다. 여기 치중 가는 수 급소가 있거든요. 이렇게 두면은 이제 내려 막아서 선수로 근거를 뺏을 수 있는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받아주는 거는 조금 느릴까요? 네, 느린 의미가 있죠. 받아줘. 어. 젖혀서. 받는 것보다는 중앙 쪽으로 가고 싶어요. 네. 이쪽이 워낙 지금으로서는 좋은 자리입니다. 백이 젖혀두었다는 것은 그 약점에 대한 좀 약간의 보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다음 한 수가 어렵네요. 당장 젖혀서 가겠다는 뜻인지 이렇게 두고 흙이 받으면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서 지키겠다라는 뜻인지 자 우선 두 점을 압박해 갑니다. 이 두 점을 움직이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수를 흙이 선수로 해준다면 자연스럽게 손 안 대고 지킨 거니까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격언대로 지켜갔고요. 백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흙돌이 순조롭게 탈출한 이후에는 이 노림이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끼워서 뚫고 나가자는 노림이 항상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상당히 압박하는 수를 두었지만 압박을 하면서도 좀 본인에게도 약점을 스스로 두어서 약점이 생긴 이 진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둔다면 나래자가 아닐까 싶었는데 박하민 선수가 조금 더 강력한 수를 두었고요. 일단 이 백 모양에서의 좀 급소 자리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백이 지키더라도 이 자리 좋은 자리인데 지금은 힘을 받아서 여기 힘을 받아서 여기까지 나중에 선수가 듣고 네. 하니까 뭐 이렇게 정말 못해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죠. 그 수는 좀 아깝긴 아깝습니다.
응수타진인가요? 여기를 단수 칠지 찝어서 그냥 받을지요. 찝어서 받을지를 묻고 있네요. 일단 흙이 두 점을 끊어 잡는 것은 귀가 너무 크겠죠. 네, 이거는 백이 만족입니다. 여기는 뭐 나중에 가볍게 처리를 하더라도 좌하 쪽이 워낙 커서 네. 흙은 단수 또는 찝어서 받는 수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받으면 나중에 이제 백이 받았을 때 나중에 사는 수가 남았다. 근데 서른주 선수는 역시 계속 압박을 하죠. 상대를 압박. 뭔가 타협하고 쉴 틈을 주지 않고 갑니다. 박하민 선수는 압박할 때 압박하면서도 때때로 이제 타협의 약수도 내밀고 조금 부드럽게 가자고도 하고 하는데 서른주 선수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끊고 젖히고 이런 행마들이 정말 좀 쉬어가는 템포, 쉬어가는 수들이 거의 없이 계속 압박하는 느낌의 수들을 두고 있고요. 자, 일단 호구 형태로 받아둡니다. 이제 여기가 항상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당장 할지는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흙이 날일자로 나갈 수도 있고 또는 뭐 붙여서 나갈 수도 있고 백은 밀어야 되나요? 뭐 밀어가면서 천천히 행마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흙은 하나, 돌 하나 이제 처리를 해야 되고 백은 양쪽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두기는 흙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백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역시 여기가 신경이 좀 쓰이죠. 이 돌도 미생이고. 그래서 백은 최대한 지금 이제 전투 장면이기는 하지만 먼저 뭐 이렇게 쉬어간다든지 하는 작전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고 네. 전투긴 하지만 약간은 좀 소극적으로 또는 좀 안정적으로 행마를 할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흙은 상당히 저돌적으로 지금부터도 둘 것 같아요. 서른주 선수 기풍대로. 이 수도 있고 뭐 이런 수도 생각할 수는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붙이는 수 다 가능합니다. 아니면 아예 방금 말씀해주신 네. 네, 그런 건 이 어떨까요? 수도 되겠네요. 이 수가 더 제일 강력할 것 같네요. 네. 그냥 공배를 탈출하는 것보다는 상대에게 뭐 압박을 하면서 또 타격을 입히면서 둘 수 있다면 이게 강력합니다. 설현준 선수의 기풍에도 좀 네. 잘 어울린 한 수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이 한 점을 좀 버리기도 아쉽고요. 요석이죠. 요석 중에 요석입니다. 네. 집으로는 뭐 한 집밖에 안 될 수 있지만 딱 한 단에서 한 집밖에 안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는 순간 말 그대로 백이 양곤마가 돼요. 흙은 걱정할 게 없고요. 네. 아니을 수 없고 끼어가겠죠. 이쪽으로 치는 수상점만 확실하면 되는데 여기 흙이 수를 늘려놓아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더라도 백은 5수. 네, 흙도 5수고 먼저 메어가는 그림이니까요. 네. 역시 끼우는 수를 결행합니다. 이렇게 계속 강수로 일관하는 것에 있어서 포스코 팀의 변상일 선수도 좀 떠오르는데요. 네, 이 두 선수가 만난다면 네, 네. 불꽃 튈 것 같아요. 네. 네, 두 선수 모두 절대 기가 안 없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물러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자, 일단 끊어갈 수는 없겠습니다. 백이 두기가 꽤 어려워졌습니다. 만약에 백이 반발을 못하고 이어야 된다면 있거나 뭐 이쪽으로 밀어서 받아야 된다면 네. 이런 형태가 되는데 흙이 오. 순조롭게 중앙 쪽 탈출 가능하고요. 좌기도 나중에 빵따냄 한 번이면 너무 괴롭겠는데요. 곤마죠. 한 집도 네. 없죠. 후수 한 집밖에 안 나니까 서른주 선수의 하변에서의 강타가 지금은 통하는 모습이고요. 근데 지금 막지 않고 다른 수가 있습니까? 혹시 아닌데요. 뭐 이쪽으로 단수치고 수상전으로 가는 거는 늦추는 순간 흙이
그냥 이렇게만 둬도 한 수 빠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여기를 두면 이 받아주는 거는 그때는 꽉 조여서 이건 백이 한 수 빠른데 나가더라도 역시 흑이 한 수 빨라요. 이거는 흑은 6수, 백은 5수. 자, 이 모습만 봐도 설현준 선수가 조금 더 여유로워 보이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 문제는 여기를 이어야 될지 밀어야 될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있는 것은 이쪽으로 끊어갔을 때 지금 sul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체가 위험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되면 붙이는 수가 축 맛보기인 것 같지만 빈 삼각으로 받아서 해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축도 유리하고 밀어갔죠. 밀어가는 것은 이렇게만 받아주면은 아까와 같이 이쪽으로 끝낼 수는 없다라는 것인데 여전히 뚫어가면 지금 정리가 되는지 바로요? 네, 이렇게 두고 이쪽을 끊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냥 끊을 바로 수가 끊어가면 있겠네요. 네, 여기도 또 단수 먼저 치니까. 자, 설현준 선수가 여기를 하나 늘어놓으면은 박하민 선수도 막는 그림이 나오는데 네, 여기 좀 생략하죠. 네. 그러면 막았을 때 이쪽으로 끊고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도 지금 막기 전에 뭔가 사전 공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 뛰고 여기까지 늘어야 되나 이렇게 두고 막는 거를 봐야 되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됐다고 해서 해결이 된 게 아니고 무시무시한 수가 또 나올 수도 있네요. 이렇게 두고 단수 치고 전체를 가둬서 잡으러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건 잡히겠는데요. 네, 이게 지금 백이 한 수 한 수 행마가 어려워요. 자, 뛰어갔는데 막았을 때 이게 해결이 되느냐 문제입니다. 여기를 둔다고 해도 여기를 막지 못하면 지금 중앙이 뚫린다면 이 수가 상당히 무리수 그리고 안 좋은 수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설사 뭐 임시 방편으로 해결을 한다 하더라도 좋은지는 또 두고 네. 봐야겠고요. 그리고 백이 지금 이야기가 되려면 여기는 막아야 되거든요. 여기는 그렇죠. 막아서 흙의 모양을 좀 뒤로 굴복시켜 두고 좌하기 쪽으로 향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막는 그림이 안 나와요. 지금도 단수 치고 끊고 이렇게 해서 꽉 막아버리면 자충이기 때문에 백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늘어둔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끊고 단수 거의 그냥 외길 수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외길 수순이라서 그대로 잡혔습니다. 이 그림은 백이 도저히 안 되고 당장 안 보이는데요. 이 수들이 그리고 악수 부분적으로는 악수라는 네. 것은 여기 붙였을 때도 흙이 아주 좋은 형태를 갖출 수 있고 뭐 이런 곳 들여다보는 수도 찝찝해요. 네, 노릴 수 있고요. 이 악수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못 막는 형태이고요. 백이 하변 쪽 형태에서는 상당히 피곤해지고 괴로워졌습니다. 흙이 지금 바로 단수치고 찔러간 수가 날카로웠고 설현준 선수가 우선 좋아하는 흐름, 좋아하는 스타일의 바둑이기 때문에 흙이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습니다. 자, 박하민 선수 이제 마지막 초읽기에 들어섰고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수가 거의 없고 네. 그냥 늘어서 뚫려주던지 아니면 정말 그냥 이렇게 안정해서 너무 정말 싫은데요. 괴롭지만 네. 인내하던지. 근데 바둑은 네, 박하민 선수가 더 올만한 바둑이 됐어요. 네. 인공지능 그래프 정도의 형세라고 네. 볼 수 있을까요? 설현준 선수도 지금 딱 내가 한 80%는 될 것 같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네. 두 선수 모두 그 정도 느낄 것 같아요. 일단 한 수 한 수가 좀 괴로워요. 흙은 딱 보이고요. 앞길이. 네.
아, 네. 역시 늘 수밖에 없나요? 늘 거였으면 사실 이 교환들도 해둘 필요가 없는 아. 교환을 한 거죠. 붙여갔을 때, 백이 나중에 가면 사실 괜찮은데, 붙이고 늘었을 때 우선 흑이 자세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흑이 뚫었을 때 백은 좌하기를 좀 돌봐야 되고 중앙을 돌봐야 되고 또 우변에도 손이 와야 되는 좀 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바쁘죠. 네. 일단 뚫는 자세가 좀 기분이 좋고요. 서른준 선수의 다음 한 수 저는 여기 봅니다. 여기 아니면 이제 안정적으로 좀 이미 득점 올렸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쪽으로 갈 거고요. 분명히 좋은 자리예요. 네. 두 곳 모두 정말 두고 싶은 곳인데 우세를 견지해 나가는 지켜나가는 측면에서는 붙이고 느는 것이 네. 더 안정적으로 좀 백의 입장에서는 더 싫을 것 같고요. 뭔가 좀 변화할 곳이 없게 되는 그러나 거니까요. 네, 저는 여기로 네. 여기 봅니다. 네. 서른 선수 기풍도 그렇고 워낙 공격적인 스타일이고 상대의 돌을 압박하고 공격하는 걸 좋아하니까 백이 여기도 시간 없다는 거죠. 아, 정말 반발을 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좌기를 살려두긴 해야 될까요? 살려야죠. 지금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백은 우선 인내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먼저 힘을 내서 뭐 극적인 반전을 바라고 이런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선 이도를 살려놔야 뭐 나중에 다시 역습으로 흑도를 압박하거나 뭐 역습을 노리지 지금은 약한 돌 먼저 수습하는 게 지금 급선무입니다. 뭐 이런 곳 씌어갈 것 같아요. 밀어가서 받아주면 뭐 이런 곳 씌어가도 아주 답답하거든요. 나중에 좌상귀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 뭐 단수 치는 거. 자, 백은 좌귀도 좌귀지만 어떻게 좀 우변을 둬야 될까? 그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안 받아야 되나요? 어떻게 돼야 되죠? 버팁니다. 나중에 여기를 어지간하면 흑이 공격을 하면서 후수를 뽑을 일은 없을 것 같지만 혹시나 흑이 뭐 공격 실패해서 백이 선수를 잡게 되는 날에는 역시 백이 나중에 반격을 꾀할 수 있거든요. 여기를 네. 늘어나야 이런 식으로 가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갈라서 공격을 한다든지. 자, 여기는 어떻게 둘까요? 우선은 1번, 2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자, 막으면 들여다보겠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옆으로 호구로 받을 수가 없는 형태였군요. 백이 이쪽으로요. 네. 당장 나와서 끊어갔을 때가 문제네요. 이렇게 두고 바로 약점이 남기 때문에. 네. 찔렀다는 것은 근데 서른주 선수는 지금 여기서 공격해서 득보고 이런 게 머릿속에 없는 것 같고요. 찔렀다는 거는 지금 이미 잡으러 가는 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사실 이 수를 굳이 지금 둘 필요는 없는데 잡으러 가는 공격 생각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여기나 여기가 될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교환을 원래는 좀 아끼거든요. 나중에 뭐 붙이는 수가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 행마를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끼고 싶은데 찔렀다는 것은 정말 이 들여다보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나 이렇게 누워서 잡으러 가는 공격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깨 짚기. 네, 한 발짝이라도 더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백이 좌상귀와 연결을 하기에는 조금은 좀 거리가 요원하죠. 느껴져요. 네, 요원하죠. 연결은 안 될 것 같고 안에서 어떻게든 안에서 처리하는 안에서 사는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좀 답답하긴 정말 답답합니다. 자, 일단 박하민 선수 조금 더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2국 홍성지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대국이 끝났다고 합니다. 자, 이 대국 아까까지만 해도 강동윤 선수가 좀 많이 유리한 바둑이었는데요. 네, 초반에 점수를 딴 이후에는 이렇다 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홍성지 선수가 우상 쪽에 실점, 흑의 득점이 바로 승부와 직결된 한 판이고요. 홍성지 선수가 좀 힘을 발휘하지 못한 한 판이었다고 할까요? 네, 역시 유리한 형세를 강동윤 선수가 지켜냈습니다. 강동윤 선수는 이번 대국 승리로 4라운드까지 3승 1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홍성지 선수는 이번 대국을 패하면서 1승 2패를 기록 중이고요. 장고대국 강동윤 선수가 승리하면서 한국물가정보가 1대0으로 앞서게 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한국물가정보가 1대0으로 앞선 가운데 다시 속기대국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흑이 좌변으로 어깨를 짚었고 백이 민 것까지 확인했었죠. 한번 늘어서 밀고 여길 끊어갔습니다. 백이 안쪽에서는 어차피 안영이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반격을 했는데 여기를 들여다봤을 때 과연 받을 수 있나요? 받으면 설현주 선수는 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중앙 쪽에서 백이 차단을 하거나 흑을 괴롭힐 수 있는 모양이 없다면 부분적으로는 지금 하변 쪽에 후수한 집밖에 없어서 그 수가 우선은 괜찮아 보이네요. 우선 그 수가 맥점으로 보입니다. 있는 거는 지금 이쪽으로 있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게 가능하면 사실 바로 반전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받아야 된다면 이건 바로 축이라서 안 되죠. 이 그림은 안 되고 끊었을 때 있는 것이 가능한지, 만약에 흑이 끊지 못한다면은 이렇게 교환을 하고 결국 여기 가야 되는데 네. 여전히 마지막. 백이 어렵긴 어렵지만 이 붙여둔 수는 그래도 백의 입장에서는 득입니다. 일단 중앙 쪽으로 뭔가라도 네. 더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은 다음에 여기를 붙이면 아무도 안 받아주죠. 네. 이거는 이쪽으로 압박해 오면서 이거는 후수로 잡아도 후수한 집이니까 한 점이 좀 가벼워지니까요. 네, 지금 붙인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짧은 시간에 지금 가장 직접적인 공격은 여기 두고 바로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 백이 뭐가 있느냐 없느냐로 그냥 바로 승부가 나거든요. 네. 그리고 아예 받지도 않습니까? 이거를 안 해둘 이유도
어차피 지금 여기는 두면 이렇게 두고 잡으러 가겠다라는 뜻인데 글쎄요. 여기 안 해둘 이유가 있었을까요? 조금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은 여기를 두고요. 이쪽을 두면 하나 이어두고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여길 찝는 게 지금 선수되면 살거든요. 그 이때라도 흙이 네, 이때라도 둘까요? 지금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지금 서로 중요한 곳이고요. 두면 백이 못 받고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당하는 순간 그야말로 한 집도 없습니다. 네. 후수 한 집밖에 없고 흑돌이 안정이 되는 순간 백은 그냥 전체가 잡혔습니다. 아, 그쪽을 선수로 또 해두겠다는 뜻일까요? 네, 여기를 두고 그냥 서른주 선수는 그냥 지금 전체를 잡으러 가는 것밖에는 머릿속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잡아도 당연히 흑이 대성공인데 이 정도로 둘 생각 없고 전체를 그냥 꿀꺽 다 잡아버리겠다. 이거 백이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곳 반격해야 되는데 네, 지금 받는 거는 여기 오는 순간 워낙 위험해 보이니까 야, 이거 어렵습니다. 백이 가장 깐깐한 수로 버텨온 것 같아요. 네. 이거 조금만 삐끗해도 오히려 흑돌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어요. 네, 지금 흑이 쉽게 둘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한 수 한 수가 왜 이렇게 위험해 보이죠? 서른주 선수 지금 이렇게 두는 게 맞나요? 이거 두고 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돌 백이 그냥 빵따는 주고서라도 이돌을 지금 다 이거- 가둬버리면 네. 이거는 뭐 공수가 아예 바뀌어버렸죠. 이건 오히려 흑이 좀 상황이 심각할 수도 그럴 있겠는데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찌르면 당장 잘 안 보여요. 우선 흑이 수순이 안 좋았다는 게 여기를 두려면 먼저 둬놓고 늘었어야 되고 네. 또 늘기 전에 먼저 단수를 치고 네. 뒀어야 되고 그랬으면 백이 뭐 꽤 위험했을 것 같은데 여기 안에 두고 이곳을 먼저 넣은 다음에 단수를 치니까 백이 안 받고 네. 반격하는 흐름이 나와서 지금은 흑도 오히려 흑이 안 보이는데요, 네. 지금. 좀 너무 아껴두었던 탓일까요? 우선 흐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지금 서른주 선수가 룰루랄라 하다가 지금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이거 늘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으면 쭉쭉 밀어버리고 이거 이돌 다 잡자. 그럼 뭐 조금 한 5수전만 해도 백이 이제 간신히 이제 좀 살려달라고 하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보따리 내놓으라고 네. 할 만합니다. 네, 이거 서른주 선수 아주 흐름이 수상해졌어요. 흑도 한번 같이 밀어야 될까요? 여기요. 네. 네, 지금 있는 거는 확실히 분명히 안 됩니다.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쭉쭉 밀고 막아서 이돌 답답하네요. 네, 탈출 안 되고 둔다면 밀고 단수 치고 이렇게 둬야 될 것 같네요. 이것도 문제인데요. 여기 선수 들으면 젖히는 수와 끊고 나가는 수. 그냥 백이 젖히는 거 자체가 문제네요. 네.
아, 자, 인공지능 그래프도 드디어 백 쪽으로 조금씩 기울어 갑니다. 문제는 뭐 그래프상으로도 지금 사실 5대5 다시 출발선에 섰는데 네. 심리적으로 박하민 선수는 아 이제 한숨 돌렸다. 이거 충분히 해볼 만하다. 정말 안정감을 찾는 거죠. 심리적인 안정감을. 서른준 선수는 아 이게 어떻게 이 바둑이 이렇게 됐지? 그렇죠. 내가 뭐 한 거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없는 형태였거든요. 네. 한술 더 정말 뜨나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네요. 근데 야 거기까지 돕니까?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도 단수치고 밀면 어떻게 두겠다는 걸까요? 받는 거는 당장 있는 수가 부활합니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자충이 되겠네요. 네. 이거는 그냥 뭐 이쪽이나 이쪽 이 대마만 확실히 살아놓고 여기였을 때는 그 다음 대책을 강구했으면 급한 쪽은 흑이고 오히려 흑 쪽에서 무리수가 나올 만한 상황인데 박하민 선수는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젓자라는 심정으로 뭐 이때가 찬스다. 쇳불도 당김에 바로 여기서 네. 승부를 보자라는 뜻인데 오히려 이거는 다시 서른준 선수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죠. 만약에 끊어진 백돌이 또 잡힌다면 얘기는 또 달라지거든요. 대손해죠, 대손해. 네. 그냥 지켜놨으면 흑이 약점 남아있고 공격 못하면 대실패. 서른준 선수가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장면에서 이 사실 끄는 흔들리기도 했고요. 네, 끄는 수는 다시 서른준 선수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이제 다시 또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다시 서른준 선수가 이제 정신 차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적수입니다. 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또 안 받자니 두 점을 단수 맞는 게 워낙 아프고요. 밀면 받는 것은 바로 끊어서 그렇죠. 여기 나오는 수가 안 되는 순간 백이 다시 갇혔습니다. 물론 흑도 뭐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백이 갇혔다는 것은 흑을 잡지 못하면 전체가 다 잡히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받는 게 정수라고 한다면 단수치고 늘었을 때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흑도 약점이 있고 백도 여기를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는 와중에 악수를 많이 두면 여기 급소 남아서 이번에는 하변이, 아래쪽 네. 대마가 휘청거리고 두 점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좀 동시에 네. 지키려는 수가 나왔는데 뭐 강수 중에 최강수라고 초강수네요. 네, 해야겠는데요. 이거는 상상 초월하는 강수가 나왔습니다. 가능합니까? 흑은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될까요? 뭐, 안 보이는데요, 저도 사실은. 일단 흑도 한 번에 보이는 수가 없다면 네. 일단 뭐 통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럼 젖히는 수가 우선은 정말 최강수. 네. 끊는 수도 방비를 한 거죠. 쭉쭉 나갔을 때 먼저 단수가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를 단수 치면 이제는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때 이쪽을 돌아오겠다는 뜻입니다. 나가는 건 이제는 흑이 봉쇄해서 막을 수가 있어요. 끊을 수가 없죠. 네, 끊으면 바로 단수가 되니까. 그러면 단수 칠 때 여기를 받아서 따내면 그때 여기를 딸지 이쪽을 한번 더 끊어서 승부로 갈지. 근데 이거는 좀 위험하겠네요. 아마도 이렇게 따고 타협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렇다면 흑의 입장에서도 따면 타협이기 때문에 뭐 판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전투를 이끌어 가려면 여기를 늘어서 둘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랬을 때 이 백이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가 않거든요. 흑은 칼끝을 이돌에 돌리는 거죠. 이 백대마, 하변 백대마의 칼끝을 돌리는 거죠. 이것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네, 뭐 여간에서는 타협이 아니라 계속 전투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101점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정수고요. 설현준 선수의 선택입니다. 여기서는 딴에서 둘지 계속 늘어서 전투를 키워갈지. 근데 아마 늘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타협이 아니라 지금은 멈추지 않고 갈 것 같아요. 백이 또 빵따냄을 한다면 우하기 또 흑돌이 위험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고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백돌이 선수로 안정이 되는 순간 정말 크게 이도를 씌워서 공격해 갈 수 네. 있거든요. 박하민 선수도 좀 유리해졌다 싶었는데 다시 조금 불편한 기색을 좀 보입니다. 흑돌이 이렇게 지금 한 점을 살리고 나오는 자세가 백 입장에선 가장 좀 싫거든요. 네. 이쪽으로 나와야 될지 여기를 밀어야 될지도 어렵네요. 보통의 행마는 여기를 미는 건데 예, 여기를 자꾸 밀면 밀수록 급소가 부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또 안 받을 수도 없었고요. 따내고 여기서부터 정말 한 선수 어렵습니다. 이젠 흑도 여기 약점은 지켜야 되겠죠. 네. 지키고 네 지켰을 때 백이 중앙 쪽을 손을 대느냐 아니면은 여기를 안정시켜 두느냐. 우선은 지킨 다음 백의 작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백도 아마 이런 곳 하나 지켜두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수가 가장 쉽고 가장 간명하게 우선 좌상과 이 대마를 연결시켜두면서 안정을 취하는 작전이고요. 여기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빵따냄은 했지만 나중에 또 압박하면서 흑을 이제 추궁을 할 수가 있고요. 급소가 남아있긴 하지만 여기 돌이 없다면 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흑돌이 여기 없다면 백이 나가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손 뺐어요. 이거 지금 손 빼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자리이긴 정말 좋은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 어떻게 되는 거죠? 우선은 여기 흑이 먼저 가겠죠. 네. 근거를 뺐습니다. 이때 받지 않겠다는 걸까요? 뭐 이런 식으로 두고 이쪽 공격으로 승부를 보겠다. 야, 엄청나게 무서운 작전입니다. 이거 서로 떨리네요. 지금 네. 사실 이 바둑은 지금의 그래프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한 수 한 수가 뭐 수십 집짜리 대마가 왔다 갔다 하는 바둑이라 단수로. 우선 백도 아래쪽에서 살기가 편하지 않나요? 네, 지금 여기 찝고 두면 살았어요. 네. 싱거운데요, 이렇게 되면. 우선은 근거를 뺏는 게 급선무였는데 그랬으면 백이 이을 수 있을지, 이으면 정말 전체를 잡으러 가는 그림 그려볼 수 있었는데 이수는 백이 살 수 있는 여유를 줬습니다. 야, 이거 정말인가요? 바둑판 반씩 갈라가지고 누가 큰지 재보자는 건데요. 여기 두면 그런데 좌측이 너무 크지 않나요? 여기 두면 우선 이 돌은 못 살립니다. 100% 잡혔고요. 여기 둬도 아마 설현준 선수는 그냥 끊어잡는 게 아니라 전체를 잡으러 가자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바둑이 있습니까? 이건 사실 네. 형세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할 수 없죠. 좀 감각적으로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것을 그려봤을 텐데 지금 인공지능을 보면 완전히 흑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글쎄요. 게다가 이 흑돌이 이 정도면 좀 잡혀 있을까요? 한 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고 잡아있다고 하기에는 여기 두면은 맛이 아직도 나쁩니다. 여기도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 눈 반개가 있고 백도 아직 형태가 불확실해서 강하게 잡으러 가기 어렵고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살리는 선택을 합니까? 근데 흑도 사실 그래프에 비해서는 까다로워요. 지금 두기가. 왜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세 판단이 되는 바둑이 아니거든요. 네. 언제 여기 잡았을 때 몇 집인지 언제 바둑을 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잡으러 갈지 아니면 타협할지 한 수 한 수 선택을 해야 되는 바둑이고 네. 올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는 바둑인데 잘못 잡으러 갔다가 혹여나 백이 여기까지 이으면서 살게 되면 뭐 정말 그래프가 다시 백쪽으로 훅 기울 수도 있는 네. 거고 인공지능의 시선으로 봤을 때 흑이 지금 저 정도지만 어떻게 둬야 흑이 뭐 80% 90%인지 지금 두 대 후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잘못된 선택으로 여기를 잡았다가 만약에 뭐 백이 또 손 빼서 바꿔치기 이런 바꿔치기가 됐는데 나쁘다. 그러면은 뭐 역시 흑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했다는 거고. 네. 우선 압박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따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받을 수 있느냐. 받아주는 거 왜 이렇게 아프죠? 안 받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따냈어야 돼. 잡고, 네. 네, 따내고 호구 치면은 이렇게라도 또 패를 굴복시켜서 버티고 뭔가 더 치열하게 둬야 되는데 이거는 형태상으로도 백이 많이 당했어요. 네. 자, 흑은 전체를 공격할지 아니면 좌를 잡고 마무리를 할지. 여기 우선 갈 것 같아요. 이 교환 자체가 우선 많이 득을 봐서 백이 따내 두었다면은 약간이라도 안녕 비슷하게 만들 수 있었던 곳마저 없앴고 그리고서 또 이쪽으로 갑니까? 워낙 지금 한 수 여기 두는 거 한 최소 30집짜리인데 최소 30집짜리는 지금 뭐 바둑판에서 작은 곳이다. 여기도만 50집짜리 된다라는 뜻이고요. 흑이 뭐 다 잡으러 갈 수도 있었고 이 바둑이 이렇게 재밌게 됩니까? 설현준 선수의 대국은 늘 이랬던 것 네. 같아요. 뭐 한 몇십 집짜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하고 그런 기분이 좀 들고요. 뭐 이런 곳이 그냥 수시로 남아 있고요. 네. 여기는 가고 싶은데 여기 치중 갔을 때가 어렵다는 네. 얘기예요. 이렇게 두고 맞고 흑이 자세를 잡으면 당장 사활이 걸리니까 가장 안정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네. 느는 것도 있었을 법한데 느는 것보다는 호구가 훨씬 더 탄력이 있다. 안형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지금 우변 그리고 좌하 뭐 상변 전체 크게 한 요 세 가지 내에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길 뒀다는 거는 바로 우변 쪽 둔다는 얘기 같아요. 네. 여기 살리는데 지금 설현주 선수는 살리는 선택을 한 거고요. 네. 두 선수 모두 지금 형세 판단을 할 수도 할 여력도 할 시간도 없습니다. 형세 판단 할 수 있는 바둑도 아니고요. 우선은 설현주 선수는 이쪽을 둔 이상은 이도를 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한 발짝 가면서 한 발짝 다시 보고 우선 이도를 살려두면
만약에요, 서로 정말 평화적인 결말로 백도 전체가 다 살고 흑도 전체가 다 살고 그렇게 된다면 집은 흑이 괜찮거든요. 네, 일단 좌변에 집이 많아요. 네, 좌변 뭐 오화 백보단 백 서로 집이 많지는 않은데 백보다는 그래도 흑집이 조금이라도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서른준 선수는 여기 있는 돌을 우선 살려놓고 백이 살릴 때 또 우상 쪽을 돌보면 그거는 괜찮은 흐름일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박하민 선수도 지금은 별다른 선택 없습니다. 이 돌을 계속 압박한 다음에 압박한 다음에 뭐 우상 쪽이라도 잡으러 가야 되는 흐름이고요. 자, 건너붙인 수. 여기를 차단하면 치받아서 리듬을 구하면서 안형을 만들겠다는 뜻이고 네. 여기 두는 수가 지금 절대 선수라서 사는 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백이 여기서 혹시 뭐 더 독수가 나오느냐는 봐야 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두어서 안형을 안 준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우상귀 흑돌도 점점 압박을 받죠. 네. 살아있지 못한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흑이 아직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여기가 백이 두터워지고 이쪽에 돌이 오는 순간 우상은 통으로 그냥 잡혔습니다. 그러면은 흑의 입장에서는 선택권에 없이 여기를 잡는 게 아니라 전체를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도 까다롭긴 까다롭습니다. 막을 것인지 늘 것인지를 묻고 있죠. 늘면 미는수 선수, 느는수 선수에서 여기가 선수 한 집이 나면서 완벽하게 삽니다. 이렇게 네. 되면 막으면 역시 한번 끊어서 응수를 물을 거예요. 단수 쳐서 따내는 거는 전체가 끊겨서 안 되죠.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한번 끊어서 더 물어볼 거고요. 네, 그 수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백이 당장 젖혀가는 수가 안형도 뺏으면서 흑의 모양이 무너지기 때문에 네. 이 교환 자체로도 나중에 뭐 찝어서 압박을 하든지 안형을 만들자고 하는 탄력적인 수를 둘 수 있고 자체로도 뭐 후수한 집 한 집을 지금 완벽한 한 집은 아니거든요. 네. 백이 여기 찝어오고 이렇게 두고 근데 거의 한 집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선수니까. 네. 이 수로 안형은 확보해 놨고 나머지 한 집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백이 여기 왔을 때 우상은 그냥 다 백집이 된 거죠. 그리고 과연 이 거대한 대마를 다 잡으러 갈 수가 있을 것인지. 일단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해가야 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있다면 형세 판단도 하면서 이제 선택을 할 텐데 지금은 짧은 시간 안에 판단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도 어려워요. 그냥 이어야 될까요? 이렇게요. 있는 거는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있고 이제 흙도 살고
이런 그림이 무난하긴 하겠네요. 그리고 네. 결국은 이 대마 싸움, 대마 승부가 될 것 같아요. 흙이 손 뺄 수 있느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우변에 좀 찝는 수도 네. 조금 맛이 있고요. 만약에 여기를 어디를 받았다고 할 때 손을 빼고 이제 먼저 좌변 쪽을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상 쪽을 움직이자고 할 수도 있는데 손을 뺐을 때의 사활 결국은 이 패를 이용해서 뭔가 살자고 해야 되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아, 이거는 그게 그냥 잡으러 있었죠. 가네요. 바로 잡으러 가는 그림이 있었네요. 흙이 중앙을 차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초강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흙도 뭐 이런 식으로 변화를 구할 수 있어요. 네. 이거 한치 앞을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우변 흙대마 어떻게 될까요? 네, 설현준 선수는 계속해서 우변을 어떻게 살릴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물가정보가 1대 0으로 앞선 가운데 사이버로 팀 어떤 힘을 좀 내게 될까요? 박하민 선수와 설현준 선수의 대국입니다. 가장 치열한 중반전에 들어섰고요. 자, 여길 하나 밀어두고 이었습니다. 당장은 여기 두는 거는 성립 안 되죠. 그냥 붙여도 잡힙니다. 쭉 밀어가서 잡히고요. 근데 여길 뒀어요. 왠지 좀 두고 싶은 곳으로 여기는 보여지진 않는데요. 정말 두기 싫은데요. 네. 두더라도 뭔가 이 패를 걸어야 백도 지금 우하 쪽 걸려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흙을 잡으러 오지 못하거든요. 이수는 많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여기 찝어도 그렇고 이제 설현준 선수의 생각은 여기가 선수다라는 거거든요. 잡으러 오면 끊고 찌르는 순간 자충이 되면서 여길 찔렀을 때 못 끊어요. 그 생각으로 이제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본 건데 이건 살아도 흙이 거의 최악으로 살았습니다. 가장 좋지 못한 방법으로 살았어요. 여기를 찢는 수가 왔어야 백에게 압박을 주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바깥쪽 맛도 남겨두면서 살았을 텐데 이거는 백의 약점 다 지켜지고 선수 뺏기고 그렇죠. 정말 간신히 살기만 했습니다. 이거 꽤 많이 문제였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그중은 정수예요. 당장 끊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여기 두면 이제 살았습니다. 사는 방법은 좋지 않았지만 우선은 살아두었고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한 차례 좀 어떤 큰 모양이 정리가 됐습니다. 네, 살았고 백의 선택입니다. 여기서 이도를 살릴지 이쪽을 띄어서 전체를 잡으러 갈지 아니면 이 큰 대마를 우선은 안정을 시켜둘지. 근데 어디서 해야 될지 정말 실전 대국자들이면 이거 도대체 이게 어디를 둬야 되는 건지 형세 판단도 안 되고 너무 어렵네요.
근래 본 바둑 중에서는 우선 가장 재밌습니다. 네. 네. 이제 귀중한 선수가 백에게 왔습니다. 가장 강수는 여기고요. 여기를 두고 우선은 여기를 잡고 나서 이 이 4월의 승부를 거는 게 가장 강력한 버팀일 것 같아요. 오늘 글쎄요. 그 중앙에서부터 우변으로 이어져 있는 백도를 좀 도와주면서 네. 흑을 공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수는 결과가 말해주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흑이 이제 이도를 압박하거든요. 네. 그러면 백이 살자고 하는 과정 중에서 흑의 바깥쪽을 많이 이제 두텁게 해주고 악수를 둬주고 하면은 돌들이 자꾸 쌓이면 이 돌이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있으면은 이제 전체를 잡으러 가자는 뜻이었고 이 돌은 과연 흑돌이 바깥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역시 박하민 선수는 좀 강력하고 치열한 선택보다는 안정적인 선택을 우선 했습니다. 석점은 끊어지면 안 되겠죠. 네, 당장 나가는 수도 있고 해서 지금은 이어주는 게 정수 같아요. 가끔씩 그 선수들이랑 10초 페어 바둑을 두거든요. 훈련하다가 이제 머리를 식힐 겸 머리가 네. 뭐 더 뜨거워질 경우가 많지만 10초 페어 바둑을 두면 박하민 선수와 상대편이 돼 보면 항상 이제 10초니까 빨리빨리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두지 하다가 결국 두는 수가 안정적인 수예요. 오늘 바둑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디 두지 하다가 결국 지키고 안정적으로 네. 가는 수.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결국 선택하게 되는 수가 본인의 기풍이 되겠고요. 네. 지금 좌귀도 정말 큰 자리가 남아 있는데 과연 여긴 언제 두게 될까요? 우선 그리고 흑이 공격을 하는 수가 어딘지 일감은 여긴데 뭐 붙이고 이런 식으로 두면은 또 탄력이 붙어서 여기 지금 후수한 집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후수한 집이라는 게 백이 상변에서 선수한 집을 만드는 순간 이쪽을 이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맞복이라서. 네. 흑도 공격하는 수단이 지금 확실치 않다면 잡아놔야 될까요? 눈앞이 캄캄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흑이어도 이게 어디를 둬야 될지. 그냥 잡는 것은 백이 안정을 했을 때 이도를 못 살리면 이제는 그거는 백이 이깁니다. 형세를 집을 뭐 세보진 않았지만 여기가 다 들어가면 백이 이길 것 같아요. 네. 잡아둡니까? 냉정한 선택이긴 한데 이돌 사활이 그럼 결국은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백은 살거든요. 여기 두면 이제 어렵지 않게 삽니다. 그랬을 때 이돌이 잡히느냐 살 수 있느냐 그 승부가 됐어요. 자, 백은 어디까지 벌려두게 돼야 될까요? 한 정도일 것 같아요. 아예 바꿔치기요? 지금 여기를 두었지만 여전히 후수한 집은 있다라는 뜻이고 이돌이 안 그렇죠. 잡히는 순간 여기를 잡고 내가 이겼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네요. 지켜두었어도 흑이 탈출구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런 곳을 가야 되나요? 우선 갈라갑니다. 근데 지금 급회를 굴복시킬 수 있다면 백이 두는 수들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굴복이 되면
이수도 거의 굴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런 교환까지 백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사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 다시 이쪽으로 봐야 될 것 네. 같기는 한데 따라서 흑도 2패를 굴복당하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길 뒀어요. 이수는 백의 사활에도 영향을 못 미치고 만약에 백이 그냥 정말 안정적으로 여기를 다 제압한 다음에 대마 살면 그건 정말 백이 이길 것 같거든요. 뭐 이렇게 봤더라도 네. 이렇게 봤더라도 못 산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박하민 너무 선수는 어려운데요. 지금 이 대화는 살아있다고 아. 생각하고 두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통째로 놓고 이 대만을 살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백집은 백집이고 이 대만은 살아있고 가능한가요? 백이 과연 여기까지 지금 지킬 수 있을지 버틸 수 가능한가요? 있을지 백이 지금 중앙에 후수한 집만 확보를 한 상태이거든요. 네, 후수한 집밖에 없고요. 네. 여기를 두면 집으로는 이제 백이 이길 텐데 네. 아 이거는 살아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로 단수 치는 수가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어요. 먼저 근데 이 변수가 좀 있네요. 보시죠. 이렇게 두고 이쪽을 쭉쭉 밀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바로도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 이어놓지 않아서 되나 했는데 이렇게 두고 지금 있더라도 넘어가는 건 단수 쳐서 그런데 백이 젖힐 때 가만히 막는 수가 네 이렇게 막으면 여기가 이제 선수한 집이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여기 이 두 점이 원래는 옥집이었는데 선수한 집이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살게 되죠. 젖히는 수로 100대만은 살았습니다. 드디어 이 사활은 해결이 됐고 이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곳은 여기예요. 마지막 해결되지 않은 공간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걱정이 되었던 이제 좌변 백돌 그리고 우변 흑돌이 각자 살고 네. 마지막 우상기가 승부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흑이 그냥 이런 식으로 두어도 백집이 많이 줄기는 했거든요. 다 잡기도 잡기도 사실 까다롭긴 하네요. 이쪽보다 그쪽이 낫다고 본 건가요? 백이 그냥 찌르는 것은 그리고 그냥 막는 것은 가만히 여기 나왔을 네. 때가 문제가 되죠. 이석 좀 살아가면 안 되니까 늘어야 되는데 또 가만히 찌르고 끊었을 때 역시 여기와 여기 끊는 수가 맛보기가 됩니다. 자, 치받은 것은 여기 두면 물론 단수 쳐서 다 차단을 한다는 뜻이고요. 이으면 잇고 젖혀서 이 돌 전체가 지금 연결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패를 해야 될까요?
흙이 그냥 살기만 한다면 어, 이기겠죠. 그냥 사는 건 흙이 이기죠. 좌하귀 큰 실리 차지해놨기 때문에 백이 큰 집도 없어서 그냥 살면 이겨요. 지금도 안에서 그냥 살면 당연히 흑승인데 워낙 공간 자체가 좁아서 그냥 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결국 이 패를 버티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패가 나왔다는 것 자체로 백은 이 패가 없었으면 사실 정리 자체가 어렵거든요. 여기 막히지도 않아서. 오. 이 바둑 나중에 복귀해서 제대로 연구하려면 진짜 몇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른주 선수는 지금 패가 아니라 안에서 살자, 네. 안에서 사는 길을 도모하고 있어요. 여기 막고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흙돌들이 의외로 한 집을 내기가 좀 편하거든요. 네. 여기까지 막자는 뜻으로 보입니다. 엄청난 바둑입니다. 어떨까요? 그래프도 춤을 추고 있고 지금 백이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은 흑이 이제는 패를 하기가 편해지기도 했고 이거는 패도 아니고 그냥 살자고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확실한 한 집이 있기 때문에 이 선에 붙이는 것도 산수가 듣겠고요. 네, 여기 또 이쪽 안형이 아주 풍부해집니다. 네. 그러면 백은 따내고 잡으러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역시 뭐 젖히는 수 같은 게 나오면 먼저 젖히는 게 좋네요. 이거 그냥 바로 승부가 됐네요. 여기까지 있고 한 집이 나느냐 안 나느냐 승부입니다. 자, 인공지능은 흙을 사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돌이 그냥 끊어도 산다고 한다면 여기 이은수로는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봤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끊었어도 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서른주 선수는 이번엔 백에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고 있죠. 끊었어도 이게 이 돌 집을 안 내주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자, 젖힌 것은 전체도 이 석점 살아가는 순간 백돌 전체도 못 살았고 이 돌도 사활이 걸렸다. 네, 그러니까 지금 최강의 버팀이죠. 네, 최강이고요. 사실 흙이 끊었으면은 뭐 그리 어렵지 않게 살았을 것 같아요. 야, 바둑은 거의 이제 종착역을 향해 가는데 아직도 승부는 오리무중입니다. 네, 뭐 흙이 제대로 두면 지금 될 것 같다는 네. 느낌은 있지만 한 수 삐끗하면 또 안 되니까요. 우선은 여기나 여기 석점을 살리면서 안형을 만들고 백으로 하여금 받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서로 안 보이긴 마찬가지인데 백 쪽이 역시 잡으러 가는 쪽이 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어디가 급소인지 이쪽을 둬서 우선 그거는 그 수는 아닐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네. 이 안쪽 안형은 없어지지만 있는 순간 이렇게 단수치고 끊을 수는 없잖아요. 백이 여기 끊는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수를 선수로 하고 젖혀서 두겠다. 막아도 사는 형태가 충분할까요? 방금 말씀해주신 그 이선에 호구되는 곳, 네. 그곳만
흙이 둔다면 요걸로 그냥 살았다는 얘기네요. 네. 살기만 하자. 음, 예를 들면 단수 치고 이어도 여기를 두어서 이쪽 한 집 내는 거 있고 백이 이쪽을 도우면 지금 이 모양이죠. 그냥 넓혀도 살았다. 음, 살면 이겼다. 네. 살면 살면- 이긴 게 맞으니까요. 네, 한번 뭐 집을 세보죠. 네. 이렇게 되면 백이 이제 여기를 잡아야 됩니다. 백은 딱 50집 정도 나고요. 흙은 여기 잡은 건 50집이니까 셋, 여섯, 일곱, 여덟, 15집 이상 흙이 좋네요. 많네요. 여기 이어두지도 않는군요. 여기를. 네, 이렇게 두고 100% 살았습니다. 살면은 흑승이네요. 그러면 백의 마지막 뭔가 검토해 볼 만한 수는 여기가 급소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찝었잖아요. 네. 찝었을 때 흙으로 하여금 여기 막는 형태를 허용하면 안 그렇죠. 됐던 것 같아요. 막으면서 뭐 우변과 상변에 일단 한 집을 또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그쪽을 좀 검토를 다시 해봐야겠습니다. 자, 정말 치열했던 전투 바둑이었는데 드디어 좀 윤곽이 보입니다. 네. 그 수가 되나요? 지금은 그냥 늘어도 살아 있는 것 같아요. 뭐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살아 있습니다. 네. 정확히 곡사궁 형태로 살아 있습니다. 분명 이 바둑은 설현준 선수가 주도한 국면이 훨씬 주도한 순간, 주도한 시간이 많았고 바둑 스타일 자체도 설현준 선수가 정말 좋아하는 네. 박하민 선수를 상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바둑을 두었고, 근데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백이 앞서갈 수 있는, 또 백이 또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몇 차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장면에서도 뭐 정말 어려운 장면이긴 하지만 분위기는 백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은 장면이 분명히 있었고요. 백이 이걸 잡아서 50집 정도 된다고 하신 거죠? 네, 50집 약간 넘는 것 같아요. 획은 65집, 여기 그냥 좀 따내는 정도로 65집 정도는 나 있습니다. 네, 돌을 거두었습니다. 이 바둑이 두 선수 할 말 참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마지막 사활에서 좀 가장 해보고 싶었던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렇네요. 끼워 놓고 치봤더라도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네, 서른준 선수 지난 라운드에서 잠깐 몸이 좋지 않아 쉬었는데 그래도 이번 라운드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둡니다. 네, 파란만장한 정말 전투 바둑의 끝을 보여줬고요. 박하민 선수도 몇 차례 기회는 있었지만 아쉽게 놓치면서 대혈전의 승리는 서른준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사이버 오로팀 이번 판 졌다면 정말 위험했는데 네. 그래도 서른준 선수가 정말 중요한 승리를 가져가면서 1대1 스코어가 됐습니다. 1국 장고대국에서는 안정기 선수와 나연 선수가 두고 있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속기대국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